네이버가 13년간 공들여 키운 라인이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위기입니다. 지난달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네이버의 지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7월까지 사실상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제출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요청입니다. 문제는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먹거리로 키우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미래가 걸려 있다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한일 기업 문제를 넘어 외교적 문제로 확산된 이번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문제가 된 건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51만 건의 유출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부가 수차례 행정 지도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한 경영체계 개선을 지난달 1일 요청했습니다. 현재 라인야후의 지분은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를 가지며 양분하고 있는데요. 일본 총무성이 사실상 네이버의 일본 사업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관련 산업은 규제 산업이라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인 만큼 라인야후와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 일본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패권 경쟁입니다. 현재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포털과 메신저 시장을 모두 장악한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입니다. 라인야후를 가지면 일본의 데이터를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동시에 경제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기시다 내각의 성격과 맞물립니다.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자 라인야후도 네이버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라인야후 아버지인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최고 프로덕트 책임자가 오는 6월 1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진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요.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대표이사장은 거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네이버의 위탁의 종류, 내재화와 대체 수단 목표를 세웠다며 기존 서비스 개발과 사내 시스템 위탁 등은 제로로 한다고 밝히면서 기술 독립 선언에 나선 건데 네이버 지우기까지 이룰 속셈입니다. 이 기자, 일단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네이버는 입장문을 내고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을 안 팔고 버틸 경우 일본 정부가 가할 행정 제재와 기타 부수적인 사업상 손해보다 지분을 파는 게 낫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현재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은 약 32% 정도인데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은 13일 기준 약 2조 8,500억 엔으로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 32%의 가치는 8조 원 규모입니다. 네이버가 이를 전량 매각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최소 10조 원 이상 가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본 싸움으로 번진 AI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금이라도 확보하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제 AI 관련해서 워낙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일본 쪽에서 지분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동남아 사업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확보한 매각 대금으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기는데 문제는 일본 측 이용자를 이용했을 때 기회비용 이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라인이 AI 시대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입니다. 라인은 일본 이용자만 9,600만 명으로 국민 플랫폼에 올라섰고 대만과 태국 등 동남아로 넓히면 2억 명가량이 활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만약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 측이 넘긴다면 일본 쪽 데이터를 잃게 돼 아시아 지역에서 AI의 지배적 사업자로 오르려는 네이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라인야후의 지분을 넘긴다면 해외 사업을 총괄하라는 라인플러스의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라인야후 지분을 넘길 경우 자회사인 제트인터미디어트 글로벌의 경영권도 넘어가면서 손자 회사인 라인플러스의 경영권 역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이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라인을 지배하면 네이버 같은 걸 갖는 거예요. 네이버가 그 아세안 시장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라인을 통해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나 싱가포르 이런 쪽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정부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보면 원칙적으로 기업의 의사 일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최근 들어서 약간 반일 여론이 나오다 보니까 발언 수위가 좀 강해지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초 개입하자니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밝혔는데요. 문제는 국민 정서입니다. IT 시민단체는 지난 13일과 오늘 성명서를 내고 한일 투자협정과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근거해 일본 정부의 네이버 답변 기한 연장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역시 우리 기업이 자기 지분을 일본에다 빼앗기고 기업을 넘겨주게 생겼다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 악화에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네이버가 7월에는 지분 매각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 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셈입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제시했지만 정부는 네이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거라고 확실하게 단언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네이버의 의중을 섣불리 밝히기는 어려운 탓입니다. 현실적으로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선택한다면 대국민 융단 폭격을 맞게 되고 지분 매각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공표하기에는 향후 협상 과정을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네이버 측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물밑에서 본심은 나왔을 수도 있으나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긴 조심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향후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측되고 있나요? 일단 기업 간 지분 싸움에서 국가 문제로 비화된 만큼 네이버의 의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분 매각을 할 경우 소프트뱅크 이외에 기업의 매각 시도를 하면서 몸값을 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동시에 협상 조건으로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라인 플러스를 지켜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의 감시도마 1순위에 오를 텐데 향후 한국 정부의 방패가 꾸준히 작동할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10일에 낸 입장문에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